올해로 40을 훌쩍 넘긴 덕팔이는 영광에서 약재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부인과 몇 년 전 사별하고 슬아에는 갑수라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요. 갑수는 전국을 떠돌아다니는 보부상이었기에 한 달에 한 번 집에 들를까 말까 하였고, 가끔 집에 들르는 날이면 덕팔이는 아들 갑수를 챙겨주기 위해 분주해 지기 시작하였지요. 아버지, 아침부터 어디 가십니까요? 이 녀석아. 네가 오랜만에 집에 들렀으니 내 그래도 백숙이라도 끓여야 하지 않겠냐? 장터에 좀 다녀오마. 아버지 안 그러셔도 된다고 해도 자꾸 그러십니까요? 그냥 있는 것에 먹어도 되는데 말이여요. 이놈아, 내가 먹고 싶어서 그런다 내가. 오랜만에 네 얼굴 보니 기분 좋아서 그러는 것 아니겠느냐? 갑수는 어쩔 수 없다는 듯이 씩 웃으며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그가 집을 비우는 날이 많다 보니 아버지가 이렇게 자신을 챙겨주려는 마음도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아니었지요. 그나저나 갑수야. 너도 이제 나이가 적지 않은데 어디 만나고 있는 처자는 있는 것이냐? 제가 장가를 가려면 이제는 한 곳에서 자리를 잡아야 할 텐데 저는 아직 일이 더 좋구만요, 아버지. 이 녀석아, 네가 얼른 장가를 가야코 나도 말이다. 어디 동네 과부라도 알아볼 거 아니냐? 그리고 일이라면 너가 이 약재상을 맡아서 하면 되는 것이고 말이오. 그러면 어디 이 아버지가 매파라도 한번 알아볼까? 네가 그렇게 만날 떠돌아다니며 일을 하니 내가 좀 대신 알아봐야 하는 것 아니겠냐? 아이고 아버지, 그것은 제가 차차 알아볼 테니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알았다. 그러면 내 장터에 다녀올 테니 너는 좀 더 자고 있거라. 덕팔이는 갑수의 대답에 씩 웃어 보이고는 장터로 향했습니다. 오랜만에 들른 장터는 저마다 물건을 파는 사람들의 목소리로 활기를 띠고 있었고, 덕팔이는 익숙한 장터의 풍경 속에서 자연스레 단골 가게들을 기웃거렸습니다. 이왕 장에 나온 김에 약재도 좀 좋은 것이 있나 둘러볼까? 덕팔이가 약초를 쌓아놓은 가게 앞에서 물건을 만지작거리며 약재의 상태를 확인하는 순간, 그는 등 뒤에서 느껴지는 이상한 기운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시선이 닿은 곳에서는 어느 한 여인이 자신을 묘한 눈빛으로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지요. 덕팔이 오라버니 맞는 것이지? 그 여인이 자신의 이름을 부르자마자 덕팔이의 머릿속에는 오랫동안 깊숙이 담아두었던 기억이 한순간에 현실로 소환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그녀는 바로 은숙이었습니다. 덕팔이는 어렸을 적부터 조실부모하여 외삼촌이었던 신만이인 병욱이의 손에 맡겨져 삼촌과 함께 10살 남짓한 나이부터 산을 타며 신만이의 길에 들어섰지요. 이후 몇 년이 지나 덕팔이가 성인이 되고 나서는 유일한 혈육이었던 삼촌 병욱이마저 세상을 뜨게 되자 그 뒤부터는 덕팔이 혼자서 산을 타게 되었는데요. 그날도 덕팔이는 자신의 마을을 떠나 지리산 자락 깊숙한 곳까지 가서는 망태기 한가득 약초와 나무뿌리 등을 캐고 해가 지기 전에 마을로 가기 위해 산을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덕팔이는 한참 동안 조심스레 산을 내려가던 중 갑자기 누군가 다급하게 자신을 부르는 소리가 들리지 않겠어요? 거기 젊은이. 자, 자네고 나 좀 도와줄 수 있겠는가? 어르신, 무슨 일이신데 그러십니까? 자네 행색을 보아하니 신만이 같은데 제발 나 좀 도와주게. 지금 내가 산 넘어 마을 약재상에 약을 구하러 가는 길인데 말이오. 우리 집 딸 아이가 어제 밤부터 머리가 핑핑 돈다더니 오늘 아침에는 몸에 펄펄 열이 끓어서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있구만. 혹시 자네에게 열이 내릴 만한 약초가 있다면 일단 임시방편이라도 좀 할 수 있게. 조금만 도와주시게. 일단 저한테 칡불이나 이런저런 약초가 있기는 한디 말이오요. 한번 제가 봐볼 테니 길을 안내해 주시겠습니까? 정말인가? 아이고 이거 참말로 고맙구만. 이쪽이요 따라오시게. 덕팔이는 10여 년간의 신만이 생활 덕분에 약초에 대해 지식이 해박하였지요. 이전에도 이렇듯 산에서 갑자기 탈이 난 사람이나 열이 난 사람들을 봐준 경험이 많았기에 선뜻 도와주겠다고 하고는 그 어르신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리하여 어르신이 이끄는 대로 한참을 가보니 덕팔이는 산 아래 다른 마을과는 조금 떨어진 외딴 초가집에 도착할 수 있었고, 그 어르신의 집에 도착하자마자 서둘러 방 안으로 들어가 보니 그곳에서 한 소녀가 땀에 흠뻑 젖은 채 누워있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그랬습니다. 그 소녀가 바로 은숙이었습니다. 아이고 은수가 이것을 어쩌면 좋니? 마누라, 여기 이 총각이 직접 한번 아이를 봐주겠다고 했구만. 덕팔이 조심스레 은숙이에게 다가가 그녀의 머리를 만져보니 이마는 불덩이 같았고 땀은 계속해서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거 열이 장난이 아니구만요. 가만히 있어보자. 마침 내 망태기 안에
이럴 때 딱 좋은 것이 있을 것 같은데 말이오. 덕팔이는 서둘러 망태기에서 칡뿌리와 몇 가지 약재를 꺼낸 후 곧장 부엌으로 가서 능숙한 솜씨로 탕약을 다리고는 그것을 은숙이의 입에 조금씩 흘려 넣었습니다. 웜에 거 10만이 총각. 그것이면 우리 은숙이가 괜찮겠는가? 일단 탕약을 먹였으니 좀 시간이 지나고 경과를 한번 봐보시게요. 이후 시간이 흐르고 밤이 깊어가면서 덕팔이 만든 탕약이 효과가 있었는지 은숙의 몸에서 서서히 열기가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내내 그녀의 곁을 지키고 있었던 덕팔이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그렇게 긴장이 풀리니 그제서야 그녀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지요. 하이고, 이런 깊은 산골에 사는 처자 얼굴이 뭐가 이렇게 곱다냐 참말로. 그렇게 덕팔이는 한참 동안 그녀의 얼굴을 지켜보며 밤이 새도록 은숙이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의도치 않게 은숙의 집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된 덕팔이. 다음 날 날이 밝자 덕팔이는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짐을 챙기고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덕분에 우리 딸아이가 살았구만. 10만이 총각이 아니었으면 참말로 어떻게 되었을지. 나중에라도 꼭 제대로 보답을 할 테니 이쪽에 다시 지나가게 되거든 한번 다시 들러주시게나.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요. 산을 떠도는 게 일상인 10만이라 이런 일도 드물지 않게 있습니다요. 제가 가지고 있는 약초가 처자 몸에 들어서 그저 다행일 뿐입니다. 마누라, 그 자네는 말일세. 잠깐 방에서 우리 은숙이 좀 보고 있겠는가? 내 이 총각이랑 단둘이 할 이야기가 있어서 그러구만. 거 무슨 또 비밀스런 이야기를 하실라고. 알았구만요. 자네고 나는 흥섭이라고 하는 사람이구만. 내 어제는 경황이 없어서 통성명도 하지 않았구만 그래. 그런 거 자네는 가족과 함께 지내고 있는가? 제 이름은 덕팔이라고 합니다요, 어르신. 이곳에서 10리 정도 떨어진 산자락 초가집에서 혼자 살며 산을 타고 있구만요. 그랬구만. 거 혼자 지내고 있단 말이지. 흥섭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깊은 생각에 잠긴 듯 잠시 침묵하더니 눈을 들어 덕팔이를 바라보고는 말을 이었습니다. 저기 방에 누워있는 아이는 하나뿐인 내 딸 은숙이라네. 우리는 대대로 이곳의 땅을 물려받아 농사를 지으며 넉넉하지는 않지만 먹고 사는 데는 부족함 없이 살고 있는데 말일세. 아, 우리 딸아이가 이제 한 해만 지나면 성인이 되는데 이런 작은 마을에서는 거 신랑감 찾기가 여간 어려운 일 아니겠는가? 하긴 이곳은 마을이라고 해봐야 바로 옆 산골 마을 하나뿐이니 어르신 말씀대로 쉽지는 않겠구만요. 그래서 하는 말인데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이고 우리 딸아이를 살려준 은인에게 내 또다시 부탁하는 것이 염치가 없기는 하지만서도 자네만 괜찮다면 어떻겠는가? 덕팔이는 흥섭이 갑자기 무슨 말을 하는 것인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 어르신 그것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무슨 말은 무슨 말이겠는가 이 친구야? 자네 우리 집에 대릴 사위로 들어오지 않겠나? 아직 우리 은숙이가 나이가 차지 않아 바로 혼례를 올릴 수는 없지만 한두 해 정도 우리 집에서 지내다가 내년쯤 은숙이가 나이가 차는 대로 바로 혼례를 올리는 것으로 말이오. 덕팔이는 그저 농담인 줄 알았으나 흥섭의 표정이 너무나도 진지했기에 얼떨떨한 표정으로 되물었지요. 그게 참말이십니까, 어르신? 참말이고 말고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위해 선뜻 나서주는 자네 같은 성품의 사람이면 내 사위로도 손색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구만. 어찌 보면 이것도 하늘이 맺어준 인연 아니겠는가? 덕팔이는 순간 대답을 망설였지만 어젯밤 은숙이를 간호할 때 보았던 그녀의 곱고 단아한 얼굴이 자꾸만 머릿속에 떠올라 순간적으로 결심이 섰습니다. 그렇다면 장인어른, 얼른 들어가서 큰절부터 받으셔야죠. 장인어른이라니. 이 친구 아주 성격이 호방해서 좋구만. 그래, 그럼 앞으로 잘 부탁하겠네 우리 예비사위. 이후 덕팔이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전까지 그는 산을 떠돌며 고된 노동에 지친 채 홀로 집에 돌아가기를 반복하는 외로운 생활을 했지만 이제는 따뜻한 집이 있고 자신을 반겨주는 가족이 생긴 것이었지요. 은숙의 부모님은 덕팔이를 마치 아들이 생긴 것처럼 아껴주었고 은숙이 역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덕팔이의 착한 성품에 점점 빠져들며 마음을 열기 시작하였습니다. 덕팔이 오라버니, 오늘은 산에서 심이라도 봤단가요? 오늘도 참말로 고생 많으셨구만요. 거심은 못 보고 내 약초 좀 캐다가 중간중간 넣어주려고 산딸기랑 오디 좀 따왔구만. 웜에 오라버니, 하이고 또 내가 산딸기를 좋아하는 것은 어떻게 알아가지고 매번 이렇게. 덕팔이 산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은숙이는 마당 앞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고 은숙이의 말 한마디에 덕팔이의 피로는 눈 녹듯이 사라졌지요. 덕팔이는 이제서야 자신의 인생이 제대로 나아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덕팔이 은숙이의 집에 대릴사위로 지내게 된 지 반년 정도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루는 평소 흥섭이와 친분이 있던 유정스님이라는 분이 마을에 잠시 볼 일이 있어 내려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은숙이의 집에 들렀는데요. 이 스님은 관상을 잘 보고 풍수를 보는 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유명한 분이었는데 마을 사람들은 중요한 일이 있을 때면 유정 스님에게 조언을 구하기도 할 정도였지요. 흥섭이 자네? 오랜만에 보는구만 그래. 그나저나 자네 얼굴이 아주 밝아진 게 집안에 무언가 좋은 일이 생긴 것 같은데. 아이고 스님. 역시 스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구만요. 사실은 말입니다. 반년 전부터 우리 집에 덕팔이라는 예비사위가 들어와서 같이 살고 있습니다요. 무엇이라? 그것은 참말로 경사 중에 경사구만. 그나저나 은숙이 나이가 벌써 그렇게 된 것이 참말로 세월이 빠르게 흐르는구만. 아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더만. 마침 우리 사위가 일 마치고 돌아오나 보구만요. 그때 덕파리가 산에서 돌아와 인사를 하며 마당에 들어섰고 하루 종일 덕파리를 기다렸던 은숙이 그를 따라 방으로 들어갔지요. 그리고 그 순간 스님은 덕파리와 은숙이를 보자마자 방금 전까지만 해도 온화했던 스님의 얼굴이 웬일인지 차갑게 굳어졌는데요. 유정 스님. 무슨 일이십니까?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생각이 나신 겁니까? 흥섭의 물음에도 스님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 깊은 한숨을 내쉬며 낮은 목소리로 말을 했지요. 아이고 이것을 어쩌면 좋단가. 차라리 내가 보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그것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 흥섭이 자네에게 이런 말을 해서 참으로 미안하네만. 방금 두 사람을 보니 그 사주가 아주 상극이구만. 저 둘은 절대로 부부가 되어서는 안 될 인연이요. 만일 그것을 거스르고 혼례를 치르게 되면 저 덕팔이라는 아이는 은숙이 아이를 갖자마자 비명행사를 할 팔자구만. 아이고 내 차라리 안 봤으면 좋았을 것을. 오메스 스님 그것이 진짜입니까요? 스님 어떻게 무슨 방법이 없겠습니까? 흥섭의 애원에도 불구하고 유정 스님은 방법이 없다는 듯이 그저 고개를 저으며 대답을 하였습니다. 저 둘이 제명에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서로 다른 인연을 찾는 것 말고는 달리 방법이 없어 보이는구만. 내 오랜만에 자네를 찾아와 이런 말을 전하게 되니 참으로 미안하다는 말밖에는 할 말이 없구만 흥섭이. 이것을 어쩌면 좋습니까 스님? 저 아이들이 저렇게 정이 깊어가는데 내 어찌 이 말을 꺼내야 할지 모르겠구만요. 유정 스님이 떠나고 난 뒤 흥섭은 방금 들은 이야기를 덕파리에게 전해야 할까 아니면 모른 척 해야 하나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보아도 덕파리가 죽고 은숙이가 과부가 될 팔자라는데 이것을 아비된 자로서 어찌 손을 놓고 볼 수 있겠는가? 흥섭이는 깊은 한숨을 내어쉬고는 덕파리의 방에 찾아갔지요. 덕파라, 잠시 얘기를 좀 하자꾸나. 장인어른, 표정이 어두우신데 무슨 일 있으십니까? 흥섭이는 말없이 덕파리를 바라보다 결국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덕파라, 아까 너가 배웠던 유정스님께서 말이다. 네 사주와 은숙이의 사주가 상극이라고 하더구나. 그것이 그러니까 너희가 혼례를 올리면 은숙이가 아이를 갖자마자 네가 비명행사를 할 거라고. 절대 부부가 되어서는 안 되는 인연이라고 말이야. 뭐라고요? 장인어른, 도대체 그것이 지금 무슨 말씀이시랍니까? 그래서 스님께서는 너희 둘이 서로 다른 사람과 혼례를 올려야만 제명에 살 수 있다고 하셨단다. 흥섭이가 말을 마치자 방 안에는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덕파리는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굳어 있다가 이내 얼굴을 찌푸리며 격양된 목소리로 말을 했지요. 장인어른, 저도 사주팔자 같은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서도 사람의 운명은 스스로 개척을 하는 것이지. 어떻게 사주 하나로 혼례를 깬단 말입니까? 덕파라, 너처럼 나도 그저 사주고 뭐고 흘려듣고 싶었다만 하지만 그 유정스님께서 원체 용하신 분 아니냐? 이제 보니 장인어르신께서 막상 혼례날이 가까워지니 저 같은 아무것도 없는 사내에게 은숙이를 주기 싫으신 것 아니십니까? 뭐시라? 차라리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애초에 저 같은 떠돌이 신만이에게 은숙이를 주기 싫으셨다면 이렇게 굳이 스님 핑계를 대실 필요 없지 않습니까? 덕파리는 차오르는 눈물을 참으며 망태기에 자신의 짐을 넣고는 다시 흥섭이를 바라보았지요. 사람 그러시는 것 아닙니다. 저는 평생을 떠돌며 살다 이제 처음으로 따뜻한 집과 가족이 생겼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이렇게 될 일이었구만요. 아니요. 지금 너가 오해하는 것이구만 덕파라. 나는 진짜로 너를 아들처럼 생각을 했어. 그럼 그딴 사주보다는 저를 끝까지 믿어주셨으면 좋았을 것을. 참말로 너무하시는구만요. 덕파리는 눈물을 흘리며 마지막 말을 남기고는 문을 나섰습니다.
흥섭이는 마당을 나서는 덕파리를 붙잡고 싶었지만 더 이상 그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었기에 떠나는 덕파리를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지요. 그리하여 덕파리는 은숙의 집을 나온 이후 다시는 지리산 쪽으로는 얼굴도 돌리지 않겠다고 다짐하고는 은숙의 집에서 멀리 떨어진 아무 연고도 없는 영광으로 떠났고 서럽고도 억울한 마음을 잊기 위해 악착같이 일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마침내 영광의 저잣거리에서 자신의 이름을 내건 작은 약재상을 차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 이후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둘은 서로에 대한 어떤 소식도 듣지 못하다 우연찮게 장터에서 마주치게 된 것이었지요. 둘은 근처 주막으로 자리를 옮기고는 지나가 버린 야속한 세월을 탓하며 그동안 쌓였던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이제야 다시 보게 되었구만. 그렇구만요. 그때는 오라버니가 그렇게 떠났다는 말을 듣고 며칠을 울었는지 몰라요. 덕파리는 은숙이의 말에 괜히 목이 메어 술잔을 기울였지요. 나도 그랬구만. 그때는 말이야. 어르신께서 나를 싫어해서 반대하신다고만 생각해 야속한 마음이 참으로 컸구만. 아니었어요, 오라버니. 아버지는 오라버니를 정말로 좋아하셨구만요. 뒤늦게 들었지만 스님의 말을 듣고도 한참 동안 오라버니에게 어떻게 말을 전해야 할지 고민했었다 했구만요. 나 때문에 자식같이 생각한 오라버니가 죽는다 하니 어떻게 가만히 보고만 있었겠습니까? 어르신의 그 마음이 내 자식을 낳고 난 후에야 비로소 이해가 되더라고. 그때는 나도 너무 어렸구만. 그나저나 넌 그 이후에 어떻게 지냈느냐, 은수가? 덕파리의 말에 은숙이는 눈가가 붉어지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팔자라는 것이 정말 있는 것인지 결국 나는 그 이듬해에 다른 마을 사람에게 시집을 갔는데 딸이 태어난 지 채 1년도 되지 않아 남편이 병으로 세상을 떠버렸구만요. 무엇이라고? 그 후로 나는 이제는 관연한 우리 딸과 함께 이 옆마을에서 포목점을 하는 고모댁에서 신세를 지고 살고 있구만요. 은숙의 목소리에는 오랜 세월 동안 쌓인 고단함이 묻어나 있었기에 덕파리의 가슴은 먹먹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구만. 그러는 오라버니는 어찌 사셨소? 부인분께서는 오라버니에게 잘해주십니까? 나도 몇 년 전에 부인을 떠나보내고 여태 아들하고 단 둘이 살아왔구만. 참, 우리 둘 다 기구한 인생을 살았구만요. 그래도 은수가 내보니 이제는 다 지나간 것 같다. 그 스님의 예언이 현실이 되었으니 이제 우리가 다시 만나도 되지 않겠느냐? 오라버니, 듣자 하니 우리 자식들도 다 장성했겠다. 그러니 더 이상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지 않겠느냐? 네가 혹시 마음만 있다면 우리가 다시 시작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말이오. 오라버니, 나는 비록 다른 이에게 시집을 갔어도 그동안 단 한순간도 오라버니를 마음에서 지운 적이 없었구만요. 은숙이 눈물을 흘리며 고백하듯이 이야기를 하자 덕파리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였구만. 그 순간 그들은 지난 20년도 훌쩍 넘는 세월이 한 번에 녹아내리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지요. 한 번 말라버린 장작에 불이 더 잘 붙듯이 덕파리와 은숙이의 사랑은 순식간에 타올랐습니다. 이후 오랜 세월을 돌고 돌아 다시 만난 두 사람은 마치 한순간도 떨어져 있지 않았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서로를 받아들였지요. 은수가 우리 말이오. 그 내년 봄쯤에 말이다. 간단하게 혼례를 치른 후에 집을 합치는 것이 어떻겠냐? 내 여 저작거리 쪽에 자그만 기와집도 하나 파놓은 것이 있는디. 너만 좋다면 더 늦기 전에 그곳에서 다시 자리를 잡았으면 하는구만. 덕파리의 고백에 은숙이는 눈물이 고인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오라버니. 겨우 이렇게 오라버니를 만나게 되었는데 이제는 어디 가지 말고 제 곁에 있어 주시면 좋겠구만요. 덕파리는 마침내 그토록 기다렸던 인생의 두 번째 봄이 자신에게 다시 찾아온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가을에 찬바람이 불던 날, 덕파리의 약재상에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는데요. 아버지. 익숙한 목소리에 덕파리 고개를 돌리자 아들 갑수가 문을 들어서고 있었지요. 하이고 우리 갑수가 왔구만. 아버지. 이번 겨울은 오랜만에 집에서 보내려고 왔습니다. 그래, 그래야지. 아무리 너가 이곳저곳을 누비는 보부상 일을 한다고는 해도 어찌 그리 만날 떠돌기만 할 것이냐? 이번 겨울에는 아주 일생각은 제쳐두고 편하게 머물다 가거라. 오랜만에 아들이 찾아오자 기분이 좋아진 덕파리는
저녁을 먹고 아들 갑수에게 처음으로 술을 한잔 하자고 권하였습니다. 생각해보니 내 너하고는 한 번도 술을 마신 적이 없었구나. 술은 자고로 어른에게 배워야 하는 법이야. 부자지간에 처음으로 술잔을 마주하니 덕팔의 마음은 더없이 흐뭇했지만 그런 덕팔이와는 달리 아들 갑수는 왠지 모르게 술잔을 만지작거리며 우물쭈물 아버지의 눈치를 보았지요. 갑수야, 너 혹시 무슨 일이 있는 것이냐? 아, 무슨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나를 찾아온 것이오? 덕팔이의 물음에 갑수는 술을 한 모금 들이키고는 부끄러운 듯이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죠. 내년 매화꽃이 피기 전에 장가를 갈까 하구만요. 워, 몸에 뭐라고? 장가를 간다고. 그것이 아버지. 사실 전부터 만나오던 처자가 있었는데 이제야 장가갈 결심이 생겼구만요. 허, 이놈아. 아, 나한테는 그렇게 아무도 없는 것 마냥 굴더니 숨겨놓은 사람이 있었구나. 그런데 이것이 말이다, 갑수야. 조금 애매하게 되었구만. 예, 애매하게 되었다니 그것이 무슨 말씀이시란가요? 아, 이 애비도 내년 봄에 말이다. 지금 만나는 사람과 간단하게 혼례를 올리고 집을 합치게 될 것 같은데 말이야. 갑수는 아버지의 말에 잠시 멍한 표정을 짓다가 이내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아버지, 그것이 참말로 다행이구만요. 안 그래도 아버지께서 이렇게 정정하신디 항상 혼자인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이제 아버지께서도 짝이 있으시니 저도 걱정 없이 장가를 갈 수 있게 되었구만요. 아들 갑수의 말에 덕팔이는 어색한 듯 헛기침을 하다 이내 껄껄 웃어 보이고는 그래, 서로 좋은 일이 생겼으니 오늘은 기분 좋게 술을 마셔야겠구나. 둘은 서로의 앞날을 축하하며 밤이 늦도록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덕팔이 부자는 예비 사돈댁과 상견례를 하기로 하여 아들과 함께 약속 장소에 먼저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이 녀석아, 그래도 날이 좀 따뜻할 때 혼례를 치르면 좋을 것을. 뭐가 그리 급하다고 그렇게 서둘러서 장가를 가려 하느냐? 아버지 덕팔이의 갑작스러운 물음에 갑수는 순간 얼굴이 굳어지더니 고백하듯 조용히 말을 꺼냈는데요. 그것이 아버지. 제가 원래는 이렇게까지 빨리 장가를 갈 생각이 없었는데 상대가 그만 애가 들어서 버렸습니다요. 무엇이라? 이 녀석이 어쩌려고? 사부인 되실 분도 이 사실을 알고 있느냐? 제가 간곡하게 부탁하여 혼례를 치르기 전까지는 어머니께 알리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참말로 죄송하구만요, 아버지. 하이고, 이 일을 어쩌면 좋단 말이냐? 덕팔이가 아들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고 머리가 복잡해지고 있던 와중에 마침내 예비 며느리가 방 안으로 들어서자 덕팔이는 그녀를 보고 자신도 모르게 숨을 멈추었습니다. 맑고 단정한 눈매 오똑한 코, 수줍은 듯한 미소까지 그녀가 어린 시절 은숙의 모습을 그대로 빼닮았기 때문이었지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란 말인가? 그리고 그녀를 뒤따라 들어오는 한 사람, 은숙이었습니다. 은숙이 또한 방에 들어서자마자 덕팔이와 눈이 마주치고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대로 굳어버렸지요. 설마 오늘 상대가? 그리고 둘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한마디. 저 두 아이는 절대 부부가 될 운명이 아니구만. 은숙은 덕팔이와 갑수를 번갈아 바라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고 사정을 알 리 없던 그녀에 따른 그런 어머니를 보고 걱정스러운 마음에 살짝 그녀의 손을 잡았지요. 어머니, 이 좋은 날 왜 이렇게 눈물을 보이십니까? 그게 말이요. 우리 딸이 어디서 이렇게 멋지고 다부진 사내를 얻어왔는지 너무나도 기뻐서 그런단다. 은숙은 딸을 안심시키기 위해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지요. 그렇게 덕팔이와 은숙은 운명을 거스르지 못한 채 결국 사돈지간으로 남아야만 했습니다. 오늘의 고전여행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부족하지만 긴 영상 봐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항상 가정의 평안이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